2018년 8월 6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와 양복 차림의 서류 봉투를 손에 든 남성이 문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욕설과 고성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를 막기 위한 경찰과 취재진까지 몰리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심지어 이 남자가 탔던 차량이 일부까지 파손될 정도로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남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왕실장 또는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입니다.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이자 지난 1월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이날은 김기춘 전 실장의 석방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구속 중이었는데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2심 판결에서 징역 4년, 그리고 3심 판결을 앞두고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하게 된 것이죠. 김 전 실장이 구속된 지 56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어떤 사건일까요? 블랙리스트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권의 비우호적인 문화, 예술인들을 탄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밀리에 만든 리스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적 차원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를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인들의 성향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감시하여 현 정부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들을 매장시켰는데요.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문성근 김여진의 합성 나체 사진 유포, 김미화의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 김재동이 출연하던 혹은 출연하기로 했던 프로그램 폐지, 권혜회의 배역 비중 축소 및 출연 정지 등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시작한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며 그 규모가 더 확장되었는데요.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방송장악, 사법부, MBC, 체육계 등으로 분류되었고 2018년 5월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은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원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도의 사건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건에 밀접한 관계가 포착되었고, 일부에서는 블랙리스트 건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3심에서 김기춘의 형이 확정되면 재구속이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협의해 판결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 구속기간 내에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잇따라 석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